1753년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름은 화령옹주. 아버지는 조선의 왕 영조, 어머니는 수기 문씨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옹주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기 문씨는 본래 궁녀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영조의 맏며느리인 현빈 조씨를 모시던 여인이었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조는 상중에 있던 이 궁녀에게 눈길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왕의 빈첩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조정과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상중의 며느리의 시녀를 후궁으로 삼다니. 하지만 왕의 뜻을 거스를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씨는 소원이라는 후궁의 품계를 받고 이듬해 바로 옹주를 임신합니다. 그 첫 결실이 화령옹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출생에는 늘 어머니의 이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왕의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가 낳은 딸. 이는 훗날 옹주에게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됩니다. 화령옹주는 어린 시절 어머니 수기 문씨의 보호 아래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조는 문씨에게 일정한 총애를 베풀었고 그녀는 1771년 종이품 수기까지 오릅니다. 당시 나이 많던 영조에게서 아이를 낳은 후궁은 드물었기에 문씨는 자신이 왕자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훗날 정조가 남긴 말이 실려 있습니다. 정조는 문씨가 임신할 때마다 민간의 사내아이를 미리 구해놓고 만약 딸을 낳으면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소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수기 문씨가 아들을 낳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후궁의 권력이 곧 자식의 성별에 달려있던 조선 궁중에서 충분히 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대와 집착 속에서 화령옹주는 자라납니다. 아버지 영조는 나이가 많았고 정치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던 때였습니다. 궁중은 늘 긴장과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어린 옹주는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불안정한 기운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수기 문씨는 화령옹주에 이어 1754년 둘째 딸 화길옹주를 낳습니다. 그러나 화길옹주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772년 스물도 채 되지 못한 1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은 것은 화령옹주뿐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즉위했을 때 조정 대신들은 화령옹주도 서인으로 강등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생의 요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기 문씨의 악행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녀의 자식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동생이 요절했으니 남은 화령옹주라도 직첩을 빼앗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고 동생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화령옹주는 이미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문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화령옹주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훗날의 정조입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수기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와 내통하여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조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는데 문성국과 수기 문씨 남매의 이간질이 그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기 문씨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녀의 자식 화령옹주에게도 그 그림자는 고스란히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정조와 화령옹주의 관계였습니다. 화령옹주는 정조보다 한 살 어린 서고모였지만 나이가 거의 같았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즉위 후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3살 적에 대행대왕께서 화령이와 내가 함께 노는 것을 보시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셨다. 정조는 어린 시절 자신과 화령옹주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영조가 막았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 장난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영조가 문씨와 그 딸을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기억, 그러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절된 관계, 화령옹주의 운명은 이미 이때부터 꼬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조의 말년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영조는 세 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키며 대통을 잇게 합니다. 이는 수기문 씨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사라졌고 그녀의 권력 기반도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수기 문 씨의 죄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문성국과 함께 사도세자를 무고한 죄, 왕실을 이간한 죄. 그 결과 문 씨는 배출당하고 끝내 사약을 받아 죽음을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화룡옹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조정 대신들은 그녀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화룡옹주는 한순간에 왕의 딸에서 역적의 딸로 내몰린 것입니다. 대신과 삼사가 합계하여 문성국 김상로 일가를 법대로 처단하고 화룡옹주의 자코를 삭제하며 도성 밖에 안치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사도세자를 무고하고 부자 사이를 이간했다고 지목된 문여 사건을 왕통의 정의로 매듭짓자는 정치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정조는 뜻밖의 결을 잡아 택합니다. 임금은 윤허하지 않는다로 운을 떼고 화룡옹주는 선대왕의 혈육이니 연좌할 자가 아니다. 문성국이 흉계를 꾸미던 날은 그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강보에 있던 때일 수도 있다고 못 박습니다. 정조에게 이 결정은 간단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체면, 연좌의 한계를 가르는 법리, 그리고 새 군주의 전국 운영 철학을 한데 묶은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혜택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는 즉위초의 엄정함 속에서도 그는 무고와 연좌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화룡옹주가 살 길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얇은 선이었습니다. 그날의 정각을 나서며 화룡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친 자리를 등지고 돌아갈 사저. 그리고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단 한 줄도 변명할 수 없는 삶. 그는 누구의 딸이자 누구의 누이이자 또 누구의 서고모였지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때로 역사가 개인을 부르는 방식은 이름을 지키면서도 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정조의 결정이 면죄부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화령의 자코를 지켜주면서도 왕실 동궁의 문턱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조금 엉뚱한 문헌의 문장에서 역광처럼 드러납니다. 정조 주기 이듬해 화유옹주가 세상을 뜨자 정조가 남긴 말입니다. 선조의 옹주 가운데 금달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뜻밖의 상사가 났으니 내 슬픔을 어찌 다하랴. 이 말은 화유를 기리는 어조이지만 다른 옹주들이 국문을 거의 넘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동시에 남깁니다. 화령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조가 연좌는 막았으되 궁중 출입과 조치는 삼간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거리두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실 내부 규범 차원에서도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폐출된 후궁의 호적 아래 있던 자녀는 법리상 연좌의 원칙 밖에 놓일 수 있으나 예문과 출입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화령은 자코를 보전한 채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한편 화룡옹주는 앞서 1764년 10월 16일 상령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과 혼인하였고 그를 청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기문씨 사건 여파가 벼랑간 심능건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문여의 가사를 청성위의 하인들이 멋대로 팔아버리려 도모하여 방자하게 철거하였으니 청컨대 법에 비추어 엄중히 다스리고 청성이 심능건을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 청성이가 소해를 진달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청성이 심는거는 삭직하라 하였다. 본인의 의사인지 하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화룡옹주의 남편 심는거는 1781년 장모님인 수기문 씨가 생전에 살던 집을 멋대로 팔고 철거하는 바람에 삭직되기도 합니다. 1777년에는 죽은 지 5년이 지난 화기롱주의 장래에 무려 10만 냥이 지출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수기문 씨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한편 화룡옹주는 정조의 배려로 살아남긴 하지만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후 화룡옹주는 1821년 음력 9월 3일 69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정조의 아들 순조는 장생전에 퇴판 한부를 보내주며 화룡옹주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줍니다. 한편 그녀는 청성이 심능건과의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었으나 장남 심의장은 일찍이 요절하였고 이에 심의관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